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7일 오후 5시입니다. 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장명을 잘 못한 사람이죠. 미래통합당을 국민의 힘으로 바꿔놓았는데 이 발음하기가 참 힘듭니다. 국민의 힘, 이게 무슨 힘이 무슨 정당 이름이 될 수가 있습니까? 국민의힘당이라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국힘당 또는 야유를 해가지고 국민의 짐이라고 부르는데 저도 국민의힘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정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지금까지 총선 이후 뭘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념에서 혼란이 생기니까 전략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념 투쟁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념을 버리면은 전략이고 전술이고 뭐고 대혼란에 빠집니다. 근데 이분이 탈보수, 탈이념, 친호남 정책을 폈다가 지금 호남에서는 조롱거리가 되고 격분한 경상도에서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지금 갤럽 조사에서는 정당 지지율이 18%, 민주당 지지율은 39% 나오는 아주 비참한 성적표를 갖고 있는데 요사이는 또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이명박, 박근혜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겠다고 하면서 일종의 이 등에다가 그 고생하고 있는 두 전직 대통령 등에다가 칼질을 하는 이런 폐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반인륜이죠. 그리고 이거는 반역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법치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이 좌익 조직을 이름을 그냥 도용한 겁니다. 장명 잘못하면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조롱거리가 돼가지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밝히면서 시기는 더 판단해야 하지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집권했다가 놓치면 국민의 질책을 받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봐도 사과는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상대방이 집요하게 공격하니 오히려 상대방에게 낙인 찍기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대 의견도 없지는 않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과를 할 뜻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종인 씨가 무슨 자격으로 이명박, 박근혜 사과를 합니까?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김종인 씨 보고 사과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더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최순실 사건, 국정원 특활비 사건 등등으로 해가지고 징역 20년 선고받아가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상태인데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다스 문제로 징역 17년 선고가 확정돼가지고 지금 복역 중에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김종인 씨 보고 제발 우리를 밟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더구나 홍준표 씨가 대표로 있던 자유한국당이 2018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켰어요. 출당시킨 것은 이미 사과한 것 아닙니까? 사과를 한번 했는데 사과도 아주 호되게 했어요. 그런데 또 사과를 한다고요? 이건 도대체 시신팔이 아닙니까? 이거 몇 번 팔아먹습니까? 박근혜의 등에, 재판을 받고 있는 등에 칼을 한번 꽂아가지고 박근혜를 죽게 만든 다음에 이미 정치적으로 죽은 사람을 또 등에다가 국민의힘 김종인 씨가 또 칼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게 폐륜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감옥에 가 있는, 감옥에 보낸, 그리고 탄핵한 이게 과연 정의입니까? 이게 헌법에 맞습니까? 이거는 두고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더구나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재임 중에 한 국정 운영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헌법 질서를 수호했고, 그리고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키는데 훨씬 더 잘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의 금융위기를 가장 잘 극복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을 했으며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살려가지고 이 질병관리 체제를 확립한 사람입니다. 그 덕을 지금 문재인 씨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씨는 무슨 자격입니까?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변호인입니까? 아니면 무슨 법률적 대리인이라도 됩니까? 아니면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을 수시로 만나가지고 위로하고 사과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까? 자신이 무능한 것을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 등에 칼을 꽂아가지고 다시 뭘 해보겠다는 이 야비한 폐륜적, 반인도적, 그리고 반역사적, 그리고 반법치적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우파가 분노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 전화를 받으시면은 주호영, 김종인, 국민의힘 쪽으로 전화를 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무시됩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근거지인 경상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고 경상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자, 정체성을 지키자, 인륜을 지키자,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자, 대한민국을 살리자 이렇게 들고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지역감정이 아니고 애향심이 애국심으로 승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도 이 주호영 의원 지역구 분들 왜 가만히 있죠? 아니 특히 대구 경북 지역 박근혜, 박정희 두 분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대구 경북 사람들 왜 가만히 있습니까? 호남 사람들이 김대중 씨를 이렇게 짓밟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 그건 박정희가 김대중보다 못한 사람입니까? 대구 경북 사람들의 정의감을 아주 조롱하는 국민의힘 김종인, 주호영 두 사람의 행패입니다. 이거는 행패, 폐륜에 대해서 적절한 답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경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42.6%, 윤석열 41.9%, 이낙연 42.3%, 윤석열 42.5%. 완전히 윤석열이라는 정치 선언도 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의힘 지지율 몽땅 모은 것보다도 더 높게 나옵니다. 그것은 김종인, 주호영 체제가 실패했고 그 실패를 캄프라치하기 위해서 이명박, 박근혜 두 대구 경북 출신 대통령에게 칼질을 한다. 여기에 분노하지 않는 대구 경북 사람이 있다면은 계속 그런 지금과 같은 대접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정권이 노리는 것은 경상도를 분할하는 겁니다.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을 대치시켜 가지고 경상도 표를 다 잡을 수는 없으니까 분할해 가지고 다음 집권을 하겠다고 공항 문제도 그런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죠. 경상도 사람들은 뭐 미우나 좋으나 신라가 삼국통일한 이후에 이 한반도의 주류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6.25 때는 낙동강 전선을 지켜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구한, 그리고 소년병 출신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이 대구 경북 사람들 아닙니까?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위대한 문명 건설에서 주역이었다 하는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명박 박근혜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김종인, 주호영 두 사람에 대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의견 표명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